16장 회원 정보 보기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합니다. 회원 정보 보기는 회원 가입 폼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레이아웃 재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뭐 레이아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액티비티에서 구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회원 가입 폼인 로그인 폼 유저, 여기서는 유저 인포 XML로 잘못 나와 있네요. 이 파일을 따로 만드셔도 되고, 본 사례에서는 이 파일을 만들지 않고 로그인 폼.xml을 재활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하기 과정으로 해서 간단하면서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서문에서 나오다시피 r.layout. 유저 폼을 이미 이제 앞장에서 회원 가입 폼으로 만들었죠. 이 가입 폼을 재활용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 가입 폼에서 대치해야 될 제목, 화면 제목이나 아니면은 버튼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드로우블 폴더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유저 폼.xml, 이 회원 가입 폼이죠. 회원 가입 폼에서 어떤 것들을 객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회원 가입 폼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 제목을 이제 회원 정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문이니까 이 안내문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은 나타나긴 하는데 이거는 입력란이 아니고 보기 화면일 뿐이다 라는 형태의 이런 디자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합니다 대신에 회원 정보 변경 버튼을 넣을 거고요. 취소 버튼 대신에 회원 탈퇴 버튼을 넣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액티비티에서 가리는 처리를 하는데, 이 영역이 바로 유저 폼 타이틀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화면에 출력되지 않도록 하면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소스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버튼, 회원 가입 제목 이미지는 회원 가입에서 회원 정보로 변경할 예정이고, 안내문은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입력란들은 읽기 전용으로 변경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합니다 버튼은 회원 정보 변경 버튼으로 바꾸고, 취소합니다 버튼은 탈퇴 버튼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목에 나온 거는 이 부분은 오타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액티비티 파일을 만들고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엔 화면 제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있네요. strings.xml 파일을 열고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트링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명은 user_info underbar name으로 정의를 했고, 값은 회원 슬래시 회원 정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파일로부터 액티비티를 정의를 하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클래스 명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만들었겠죠. user info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돼야 되니까 테마와 라벨 값을 각각 정의를 했고요.
자, 여기 참고사항이 나오는 건 이제 위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이 네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창을 통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클래스명은 유저인포로 정의했고요. 이미 이제 앞 과정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액티비티 클래스 생성하는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자, user.info.java 파일을 열어서 소스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유저 언더바 폼, 회원가입 폼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get XML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제 뭐 아이콘을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처리들, 정보 보기 화면 형태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고, 탑 메뉴에 대해서 작동되도록 화면 제목도 출력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하 로직에서 사용할 전역 객체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호출을 했고, 액티비티 현재 화면 정했고, 화면 전환할 때 사용할 액티비티 정의를 했고, 인텐트 정의를 하고, 웹서버하고 이게 요 화면에서는 웹서버하고 전달된 객체가 아니고 회원 정보용으로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해시맵 객체를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서 보죠. 그 다음 소스를 보면 이렇게 CMS util에서 get auth hm 회원 정보를 가져왔죠. 그래서 회원 정보를 가져와서 해시맵 HM이라고 객체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회원 가입 폼에 보면 각각의 그 에디트 텍스트라는 입력 상자가 있었죠. 이 입력 상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호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력란에 전화번호 입력란에는 회원 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출력하고 암호까지 해서 전부 다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력란에서 입력을 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회원 정보 보기니까요. 보기만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각각 객체에 대해서 set editable을 false로 정의를 해서 enabled를 false로 정의를 해서 입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회원가입 폼은 사용자가 보기에 입력란이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컬러란 set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입력란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는 화면이구나 라는 거를 사용자가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set transparent라는 속성을 줘서 각각의 입력란을 전부 다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id.user 폼 타이틀은 화면에 그 제목 이미지로 박아놓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객체를 일단은 호출을 하고 이 제목 객체에 set 이미지 드롭을 이라는 메소드로 통해서 이미지를 교체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교체를 하냐면 앞에는 이제 액티비티가 생략됐죠. get resources 하면 현재 화면에서 호출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호출합니다. 그 리소스 안에서 다시 get drop을 이미지 소스들을 호출을 하죠. 근데 어떤 이미지 소스를 호출을 하냐면 r.drop을 user.info 언더바 타이틀 아까 등록한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호출을 해서
제목 이미지를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r.id. user form title layout, 아까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레이아웃, 안내문 레이아웃 있죠? 그 레이아웃 객체를 호출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안내문 레이아웃 객체를 set layout palm, 레이아웃의 속성을 가져와서 하이트, 높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눈으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을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버튼 객체를 일단은 호출을 하고 찾아와서요. 첫 번째, OK 버튼. OK 버튼은 배경에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set background draw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경을 교체해 줍니다.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들 중에서 이미지 리소스를 가져오는데 아까 등록했던 user info underbar edit btn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캔슬 버튼 같은 경우는 user info unreg btn 탈퇴 버튼이죠. 버튼 이미지로 백그라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tn 턴온이라는 메소드에다가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버튼은 회원정보 변경 버튼으로 지금 이미지를 바꾼 상태죠. 회원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user edit라는 액티비티를 호출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인데 이 취소 버튼은 회원 탈퇴 버튼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user out activity 파일을 호출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user out이라는 클래스는 아직 작성 안 한 상태죠. 자, 그리고 유저 인포 액티비티에서도 옵션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 구문을 다른 액티비티 화면에서 복제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인트로 화면이 나오고 그 중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옵션 메뉴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장 메뉴를 호출을 하고 확장 메뉴에서 로그인 버튼 메뉴를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시도를 하죠. 자,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암호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로그인 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로그인 되고 나면 회원 정보 화면으로 전환한다 그랬죠. 회원 정보 화면을 이 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회원 정보 화면을 잘 살펴보면 이 레이아웃은 원래 회원 가입 레이아웃이었죠. 그런데 제목이 회원 정보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회원 가입 폼에서는 이 입력란 형태의 디자인 백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보기만 하는 화면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회원 정보 버튼을 클릭을 했나요? 탈퇴 버튼을 먼저 실험했네요.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아직 액티비티를 생성 안 했죠. 그래서 페이지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만 나타나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음 실험을 해보죠. 이번엔 이제 공지사항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옵션 메뉴를 호출한 다음에 공지사항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화면에 나와서
다시 옵션 메뉴를 이용을 해서 회원 정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회원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옵션 메뉴에서 회원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더니 회원 정보 화면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회원 정보 화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정보 버튼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회원 수정 폼이 나타나겠죠. 그 과정은 이제 다음 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